이런 계산을 은근히 좀 3점짜리긴 한데 의외로 좀 오답률이 높거든? 이 수열 관련한 3점짜리 문제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잘 활용해야 되는데 수열에서 흔히 말하는 조금 어려운 3점 치고 어려운 애들이 나오는 주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SN, AN 관계 수열의학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죠. AN은 SN 빼기 SN-1과 같습니다. 요거 그지? 그래서 7번이나 8번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답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는 3점짜리에서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점화식인데 좀 간단한 형태. 근데 요것도 3점짜리 점화식은 무조건 대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입해서 나열해가지고 규칙성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것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형태가 뭐냐면 지금 할 소거되는 급수 형태죠. 소거되는 수열의 합 형태, 이런 건데, 지금 8번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형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뭔가 좀 NK 어쩌고 저쩌고 들어가 있으니까 좀 당황해가지고 문제를 좀 버벅였을 수가 있다는 거야, 맞췄어도. 알겠니? 자, 그랬을 때 8번에다가는 이렇게 써두세요. 얘는 이런 형태는 무조건 소거가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배운 대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봤자 3점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알겠니? 이게 소거가 안 되면은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소거가 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문제를 풀어 가시면 되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형태는 부분분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부분분수 변형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부분분수 변형을 할 건데, 자, 가볼게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뺍니다.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시면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 부분분수 변형이 이렇게 되겠네. nk 플러스 1에서 nk 마이너스 n 플러스 1을 빼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부분분수가 이렇게 돼요. n분의 1이 앞으로 빠져나와. 됐니? 자, n분의 1이 앞으로 빠져나오고 요거는 상수 형태니까 시그마 밖으로까지 빼버릴게.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죠? n까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남은 숫자가요, nk 더하기 n, 그 다음에 마이너스죠. 더하기 1 분의 1 마이너스, 자, 요 뒤에가 어떻게 될 거냐면 nk 플러스 1분의 1이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그러고 나서 1부터 대입하세요. 이거 쭉 소거할 거니까 쭉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지? n분의 1이고요. 자, 그냥 대입하시면 다 지워지거든? 다 지워져. 다 지워지고 뭐가 남냐면 이렇게 남아. 1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남아요. 그럼 이거 통분해보면 얘가 이렇게 되거든. 자, 분모 자리에 n을 줄게요. 분모 자리에 n 주시고 n제곱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냐면 n제곱 플러스 1에서 뭘 뺀 거야? 1을 뺀 거거든? 그럼 n제곱이 남겠네. 그래서 약분까지 되는 이런 형태가 되죠. 자, 이게 문제에서 뭐라고 한 거야? 문제에서 이게 AN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됐지? 자, 그럼 계산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AN분의 N이에요. AN분의 N이니까 이거의 역수에다가 N을 곱한 거거든? 그러니까 뭐가 돼? 그냥 N제곱 플러스 1만 깔끔하게 남는 형태가 되지. 따라서 문제 정답은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요 자리에 K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395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는 거죠. 자, 정리하시고요. 9번 가볼게요. 이런 거 문제 풀 때 확신을 갖고 풀어. 알겠지? 3점짜리야. 그러니까 그래봤자 3점짜리거든. 그래봤자. 그럼 그래봤자 3점짜리니까 확신을 갖고 푸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보시면은요, 요거는 이제 요 문제의 주제는 써드릴게요. 요 문제 주제는 비율관계예요. 네, 비율관계, 3차 함수 비율관계, 1대2 비율관계 잘 써서 문제 풀어봐 라는 건데, 자, 문제 보시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입니다. 그러면은 그래프 그릴게요. 자,
그래프 그리세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이니까 아이고 잘못 그렸다. 미안. x제곱으로 묶으시면 0에서 접하죠? 그럼 0에서 접하고 6을 통과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고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F4가요. F4가 곡선 Y는 fx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와 B라고 하지. 그러면 자 센스 있는 친구들은 여기가 4라는 걸 바로 아시면 되죠. 그죠? 왜? 비율 관계 쓰시면 되지. 2대 1. 그럼 4대 2가 되죠. 그래서 요렇게 지나가는 게 요 파란 연두색 선이 F4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점이 A가 될 거고 요 점이 뭐가 돼요? B가 되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돼요? K가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그럼 K 값까지 나오거든. 여기 0이잖아. 그럼 여기 0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4칸 갔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2칸 가주시면 되고 K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됐나요? 자, 요거 바로 이렇게 찾는 거야. 알겠지? K 막 미분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래프 갖다가 딱 찾아주시면 되고, 그럼 문제에서 마무리해야 되는 건 뭐냐면 B라는 점이 있는데 B라는 점은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라는 점이 되니까 자, 요 점에서의 뭘 구하세요? 접선을 구해라. 그러면 식도 아니까 접선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마무리 계산은 해주세요. 정답 5번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번 갑시다. 자, 10번 갈게요. 자, 10번 문제 보시면은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잘 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요 라고 돼 있는데 BN은 AN의 1의 자리 숫자야 라고 돼 있거든? 그치? 그러면 1의 자리 숫자에다가 밑줄 치고 써놔. 1의 자리 숫자는 1의 자리 숫자가 수열 문제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무조건 규칙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규칙성이 없다면 수열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는 무조건 규칙성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하나씩 규칙성을 찾아보자, 이런 점화식 형태가 되는 건데, 자 가볼게. 문제에서 보시면은 A1이 3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A1이 3이야 라고 했으니까 대입은 해주셔야지. 됐어? 그럼 대입 바로 갈게요.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자 이렇게 되네. A2야. A2가 뭐야? 3 더하기 B1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요? 근데 B1이 뭐예요? 3의 1의 자리 숫자예요. 3의 1의 자리 숫자. AN의 1의 자리 숫자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럼 B1은 뭐가 돼? 3이네. 6이네. 이렇게. 그러면 A3도 가볼게요. A3은 어떻게 되나 라고 하면 A3은 A2에다가 6에다가 6의 1의 자리 숫자 6이죠. 요거 두 개 더 해주시면 되고 12가 나와요. A3은 12. 자, 그럼 A4는요. A4는 A3에다가 얘 1의 자리 숫자니까 2를 더해. 그러면은 14가 나오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직 뭐 규칙성이 명확히 안 보이니까 가볼게요. 14예요. 14고요. 14에다가 4를 더해요. 그럼 얼마가 나오냐? 얘가 18이 나오네. 이런 식으로. 됐니? 그죠?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A6입니다. A6은 18에다가 잘 봐. 뭘 더해? 8을 더해. 그럼 얼마 나와? 26이 나오거든? 됐니? 26? 그러면 26이 나오고요. 잘 보세요. A7이에요. A7은 26에다가 얘 1의 자리 숫자니까 6이 돼. 그래서 얼마야? 32가 돼요. 그 다음에 A8은요. 32에다가 32의 1의 자리 숫자니까 2를 더해요. 34가 돼요. 그리고 A9죠. A9는요. 34에다가요. 얘 1의 자리 숫자 더하니까 4를 더해서 38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써놓고 나서 보면 아, 이런 규칙성을 가져요. 얘는 주기적으로 뭔가 반복되는 느낌이 있긴 한데 어떻게 반복이 되냐면 자, 잘 봐. A2가 6이거든. A2가 6이야. 얘가 26이야. 그 다음에 얘가 12야. 얘 얼마야? 32야. 얘 14인데 얘 34고 얘 18인데 38이야.
아, 이렇게 플러스 20, 이렇게 플러스 20, 각각 다 20씩 더해지는구나 이거죠. 4개씩. 됐어요? 써보면 되죠.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이제 찾는 게 뭐냐? 우리가 문제에서 찾는 건 시그마 n1부터 17까지의 an의 합을 구하자라고 했잖아. 17번째까지.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항을 빼고 어떻게 돼요? 4개씩 균등하게 숫자가 증가하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 A1 쓰고요. 나머지 이제 4개씩 묶을 건데, 자, 기본 단위를 좀 잡아볼게요. 요렇게 4개 묶어서 더합시다. 그럼 요렇게 4개 묶어서 더하시면 얘 얼마 나오냐면, 요거 하시면 20이고 요거 하면 30이야. 그래서 기본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50이야. 그럼 그 다음 4개. 그럼 그 다음 4개는 어떻게 되냐? 50에다가 각각의 20, 20, 20, 20을 더해주면 되지. 그럼 무슨 얘기야? 4개의 합이 등차 수열이 되고요. 80씩 늘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130, 210, 그 다음에 290까지. 그럼 딱 17개가 나오죠.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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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에서 16개에다가 맨 앞에 있는 숫자까지. 됐니? 그럼 끝났네.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 오케이? 그리고 얘가 얼마야? 3이야. 그래서 정답은 683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되겠죠. 자, 1번 문제, 10번 문제의 답은 1번이에요. 자, 확인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좀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자, 11번 가봅시다. 11번 문제 별표 하나 치시고요. 6회 11번, 12번, 14번이 좀 어려워요. 6회가 11, 12, 13, 15까지 요 4문제가 어렵거든. 뒤에 20, 21은 좀 쉽고. 특히 15번은 도형 문제인데 도형 문제가 정말 까다로운 문제긴 한데, 자, 해볼게. 11번 문제는 중요한 주제예요. 얘는 작년 수능에 나왔던 뭘 이용할 거냐면, 이 친구는, 자, 잘 봐. 도함수의 넓이만큼 원함수는 올라가고 내려가죠. 움직인 거리에 대한 얘기고, 작년 수능 14번에 나왔던 주제죠. 작년 수능 14번. 자, 그래서 도함수의 넓이만큼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가지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볼 거야. 자, 어떻게 갈 거냐면, 가볼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T가 있습니다. 자, 근데 XT라는 위치 함수가 나와 있는데, 잘 봐. XT라는 위치 함수가 식을 봤더니 마이너스 T-1의 제곱 곱하기 T-3의 제곱에다가 9가 더해진 형태라서, 자, 이 친구는 무슨 함수가 되는 거냐면 4차 함수인데 4차 선대칭 함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4차 선대칭이죠. 그치?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있는데 그 vt에 대해서 인테그랄. 자, 문제에서 주어진 식 잘 봐.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vt의 절대값이 붙어 있고요. 자, 요 친구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 친구가 32분의 5 곱하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vt dt 라고 해서 나오는 이런 형태구나 라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의 중요한 주제는 요거예요. 절대값 vt를 적분한 거. 그럼 절대값 vt를 적분한 건 뭐가 되냐면, 얘는 0부터 2까지 해서, 구간 0부터 2까지 해서 움직인 거리를 의미하죠. 속도 함수에 절대값을 붙이면 속력이 되고요. 그 속력을 적분하면 움직인 거리가 된다라는 거는 적분해서 활용해서 했었던 내용이지. 그지? 자, 그러면 쌤은 이제 뭘로 풀어볼 거냐면, 얘가 요 값을 최대한 빨리 구하는 걸로 할 거란 말이야. 이걸 굳이 미분하지 않고 적분 계산하지 않고, 자, 좌변을 빠르게 구해 볼게요. 잘 봐. 요 개념을 이용해서. 잘 보세요.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라고 그려놓고 위치 함수를 그릴게. 자, 1이고 2고 3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선대칭인 4차 함수 형태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고 자, 여기가 9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리고 얘들아 잘 봐. 그리고 x축의 위치를 좀 잡아주시면 t에다가 0을 대입하잖아요.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0, 0이라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9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플러스 9랑 만나서 0이 돼요. 즉 무슨 얘기냐?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갈 텐데 이 정도로 잡아볼게. 자, 여기가 x축이 된다라는 거지. 그지? 그리고 여기가 얼마야? 0이다 라는 거야. 자, 그럼 잘 보세요. 좌변에 나와 있는 식을 구하겠다는 거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vt 절대값을 붙인 거죠. 그죠? 자, 그럼 움직인 거리, 즉 요거를 이렇게 적거나 얘는 원함수의 함수값이 원함수의 함수값이 0부터 2까지에서 움직인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자, 요거에 대한 개념 설명은 앞에 기출분석할 때 우리 1, 2학기 때 다 했습니다. 속분에서 작년 수능 14번 풀면서 쌤이 설명을 했었고 그 개념을 가지고 바로 가보시면 자, 가볼게요. 적분 계산 안 하고 갈게. 0이야. 0에서 출발해서 어디서 끝나야 돼? 2에서 끝나야 돼. 그럼 여기서 함수값이 얼마만큼 움직였나 이것만 관찰해 보시면 자, 문제식에다가 1 대입하면 당연히 9죠. 그럼 무슨 얘기냐? 0부터 1까지는 함수값이 9만큼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됐니? 자, 9만큼 올라갔어. 자,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예요. 그럼 2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 여기에 함수값을 찾아보면 저 식에다가 2 대입하면 되니까 얘가 8이야. 그럼 무슨 얘기야? 9에서 8로 내려왔죠. 얼마만큼? 1만큼. 따라서 움직인 거리는 0부터 2까지에서 9칸 올라가고 1칸 내려왔으니까 9칸 1칸 더하시면 10칸이 돼.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절대값 vt dt라는 값은 10이야 라는 거지. 이렇게 구하시는 거죠. 자, 알겠나요? 적분 계산 안 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됐니? 거리 개념 이용하시면 됐어.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0에서 2까지 갈 때 9칸 올라가고 1칸 내려왔다. 그래서 10이다 라는 거. 자, 그럼 문제에서의 식을 정리해보면 10은 그냥 이렇게 쓰자. 인테그랄 AB 절대값 VT DT 이렇게 되고 자, 여기다가 5분의 32 역수를 곱해주시면 자,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 64가 돼요. 64가 되네. 그럼 이런 얘기 아니야? 여기 봐봐. 여기도 똑같아. 얘도 뭐야? 거리네. 그러면 A부터 B까지 함수값이 움직인 거리가 얼마라는 거야? 64만큼 움직인다죠. 함수값이. 자, 그럼 A랑 B를 이제 어디 있나 찾아봐야 되는데 봅시다. A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A가 속도에 대해서 자, 갑니다. 속도 VT에 대해서 AB라는 값이 나와 있거든. 그 AB라는 값이 나와 있는데 문제 맨 끝에 봐봐. 문제 맨 끝에 VA가 얼마래? 0이래. VA가 0이래. 그럼 얘들아, 쌤이 요게 위치 함수니까 요거를 가지고 내가 도함수 한 번만 그려주면 속도 함수 한 번만 그려주면 자, 속도가 이렇게 되거든. 잘 봐. 이렇게 돼요. 아이고. 이게 속도 그래프예요. 그러면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 잘 봐. 1일 때, 2일 때, 3일 때 자, 요 친구가 VT 속도 함수 그래프니까 0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1일 때, 2일 때, 3일 때 0이 되는데 문제에서 A 값이 뭐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2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VA가 0이 되는 값 중에서 AND A가 2보다 큰 값은 누구밖에 없어? 3밖에 없네. 따라서 3이에요. 문제에서 VA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거구나. 3이구나. 3부터 B까지인데 자, 잘 봐. 그러면 이제 위치 함수에서 봤을 때 요 3이라는 지점보다 큰 쪽이니까 오른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이 될 거거든. 이 부분에 해당이 될 텐데 자, 이 부분은 계속 뭐 할 거냐면 이제 감소할 거라고. 계속 값이 줄어들 거라고. 그러면 B라는 점만큼까지 갔을 때 X가 B까지 갔을 때 내려간 거리 이 지점에서 이만큼 와서 내려간 거리 여기가 요 거리가 64만큼이 되는구나 이 얘기가 되는 거죠. 함수값 차이가 64다. 됐어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냐면 요 점의 좌표는 X좌표는 B가 될 거고 Y좌표는 얼마가 되냐면 9에서 64를 빼주면 되죠. 그래서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55가 나오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럼 B값 구할게요. B값은 요거를 위치 함수에다가 대입만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B-1의 제곱 곱하기 B-3의 제곱. 얘가 얼마가 되냐면 플러스 9를 넘길게. 그럼 마이너스 64가 되는 거라서 요렇게 되고요. 자, 잘 봐. 얘가 요것도 계산 빠르게 하는 거 8의 제곱이거든. 그럼 얘가 8의 제곱인데 이 값 양수고요. 이 값 양수예요. 그러면 루트를 씌워도 어차피 양수값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곱 그냥 날리시면 돼요. 2차 방정식으로 바뀌네요. 자, 그럼 이것도 뭐 2차 방정식 풀 필요도 없어요. 잘 봐. B-2랑 B-3이랑 곱해. 그게 8이 나왔어. 8 나오려면 얼마 해야 돼? 5면 되겠네. 그죠? 5 대입하면 바로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정답 A는 얼마였어? 3, B는 5. 정답은 8.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알겠지? 해설지 아마 보시면은 해설지는 이제 막 열심히 적분 계산하고 뭐 하실 텐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야. 이 거리라는 개념은 도함수의 넓이만큼 원함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 알겠죠? 네, 그런 부분들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됐죠? 뭐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자, 이런 것까지 응용이 가능할 것 같아. 이제 문제 푸는 거랑은 좀 상관이 없는데 여기 봐봐. 자, 저 개념을 이용하면 여기 넓이를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자, 여기 넓이가 얼마야? 1과 2의 함수값 차이니까 얼마가 돼? 1이야.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알겠어? 다시 1과 2로 둘러싸인 도함수의 면적은 이 친구와 이 친구의 함수값 차이의 절대값. 그게 얼마야? 1. 그럼 얘 점대칭이잖아요. 얘도 점대칭이니까 요 넓이도 얼마가 되겠어? 요 넓이도 1.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11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다루었고요. 잘 알아두시고 정리 잘 해두셔야 돼. 알겠어? 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동현아, 에어컨 좀 꺼줄래? 자,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오랜만에 나온 이제 자연수, 개수 4개 존재하도록인데 요거는 함수값에 대해서 자, 이렇게 써놓읍시다. 함수값에 대한 경계. 개수가 4개가 되도록 만드는 이 경계 확인 잘해서 부등식만 잘 세워줍시다 라는 거야. 정민아, 뭐라고? 집중. 알겠지? 잘 보세요. 자, 12번은 이렇게 가볼게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결국 이런 얘기잖아. AN이라는 점이 있고 BN이라는 점이 있거든. 그랬을 때 AN은 X가 N일 때 로그 EX와 만나는 점이고요. BN이라는 점은 X가 N일 때 로그 4X랑 만나는 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선분의 길이는
y좌표와 y좌표의 차이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식을 이렇게 써볼게요. 잘 봐. 어떻게 가져갈 거냐면 우리가 그냥 그림만 그릴게요. 이 선만 띡 그려놓고 자 이게 n이야. 뭐 로그 함수 그릴 필요 없으니까 여기를 an이라고 잡으면 이 an이 뭐가 되냐? 얘가 n 대입해봐. 문제 n 대입하면 얼마야? 로그 2의 n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 정도에다가 내가 bn이라고 잡을게요. 그럼 bn은 얼마예요? 로그 4의 n이에요. 그러면 쌤이 지금 분홍색으로 쓴 얘네들, 분홍색으로 쓴 애들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경계가 되는 거야. 경계. 그러면 요 안에 점이 몇 개가 들어가야 돼? 하나, 둘, 셋, 네 개. 자연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요 자연수들을 내가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이다. 라고 요렇게 세팅을 해보면 자 갑니다. 요 경계값 있죠? 요 경계값이 요 그림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얘보다는 크면 돼. 그래서 로그 2의 n이 k 플러스 3보다 크면 돼요. 등호 붙으면 안 돼요. 등호 붙으면 안 됩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an, bn이 아닌 선분 an, bn 위의 점이니까 요 값까지는 포함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요 값 빼고 자연수가 4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얘가 k 플러스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보다 작으면 돼? 그거보다 하나 큰 거보다 작으면 되고 얘는 같아도 되죠. 됐나요? 여기가 k 플러스 4가 돼도 얘와 얘를 제외한 4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두 번째 식은 뭐겠어? 얘는 로그 4의 n이 경계가 뭐보다는 이제 크거나 같아야 돼? k 마이너스 1. k보다 하나 작은 거. 그 다음에 k보다는 작아야 되네요. 자, 이걸 만족하는 문제에서 뭘 구하자는 거야? 자연수 n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 얘기가 되는 거지. 한번 일로 와봐. 자, 요거 식 정리하겠습니다. 요거 식 정리하시면 잘 봐. n은 2에 k 플러스 3보다 크고요. 2에 k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밑에 거. 밑에는 n이라는 똑같은 숫자는 4에 k-1보다 크거나 같고 4에 k보다는 작아야 되네. 그리고 이 두 개를 뭐 해야 돼요? 모두 만족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공통 부분을 찾는 건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n의 최대값이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이니까 결국은 둘의 공통 부분이 안 생기는 경우는 배제라라는 거지. 공통 부분이 생기게끔까지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가져가냐면 잘 보세요. 요 생각을 해보자. 누가 더 클까? 초반엔 누가 클까? 초반엔 위에 게 커요. 그냥 1만 대입해봐. k 자리가 자연수니까 어차피 1 대입해보면 얘는 2의 4제곱, 2의 5제곱이고 얘는 뭐야? 4의 0제곱, 4의 1제곱이니까 얘가 먼저 커. 알겠어? 근데 k가 점점 커질수록 당연히 누가 증가속도가 빨라? 얘가 증가속도가 빨라. 얘는 밑이 2배거든. 그치? 그러니까 얘가 역전할 거야. 역전을 할 거야. 자, 그럼 가볼게. 경계를 어떻게 잡냐면 첫 번째 방식은 그냥 일일이 대입하면 돼요. 그냥 일일이 대입해서 k가 1부터 2부터 3부터 4부터 해가지고 공통부분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확인하면 되는 방법. 이게 있고, 자, 조금만 더 유식하게 가보면 k에다가 이제 대입하는 숫자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잘 봐. 초반에 얘가 크잖아. 그치? 그럼 얘랑 같아질 때부터 찾아봐. 이렇게 같아질 때. 그럼 이렇게 같아질 때가 언제냐면 2에 2k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2에 2k, 아이고 미안, k 플러스 3이 되니까 이때가 언제야? k가 3이구나 이거죠. k가 3이면 위의 범위에서의 작은 값이랑 밑에 범위에서의 큰 값이 같아져요. 근데 잘 봐.
여기는 등호가 없고 여기도 등호가 없지. 그럼 K가 3이면 돼? 안 돼? 안 되죠. 공통부분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는 얘기잖아. 만약에 둘 다 등호가 있으면 같아지면 되는데 안 되는 거지. 아, 그럼 최소값은 뭐부터 될 거야? 최소는 요거보다 하나 큰 4부터 생기겠구나. 이렇게 찾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최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세모 친 거 봐봐. 요쪽이랑 요쪽이랑. 그럼 이거 두 개가 갖다줄 때를 해보면 얘랑 얘랑 갖다줄 때니까 2에 2k-1과 2k-2와 얘 2에 k 플러스 4예요. 그러면 지수끼리 같아질 때 생각해보면 얘는 넘기고 넘기니까 k가 뭐야? 6이네. 됐니? 자, 근데 확인해봐. 여기 등호 있어 없어? 있네요. 등호 있어 없어? 있네요. 그지? 그러면 얘는 k가 6이 되면 딱 공통부분 하나까지는 생겨요. 그건 만족하는 거지. 근데 k가 7이 되는 순간부터 뭐가 돼? 얘가 훨씬 더 커지고 얘가 작아지니까 밑이 겹치는 부분이 안 생기기 때문에 요 값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k가 6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범위 비교하실 때는 공통부분 찾을 때는 서로의 증가 속도가 다를 때 범위를 찾아갈 때는 이런 식으로 양끝 범위와 양끝 범위가 같아질 때를 확인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굳이 그러면 K에다가 1부터 대입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정답 2개 더하시면 10입니다. 됐니? 아, n의 최소값이군요. 미안합니다. 그럼 n의 최소값이니까 이때는 뭐가 되겠어? m이 4일 때니까. 여기가 4일 때니까 여기 대입하면 되지. 여기 대입해야 돼, 얘들아. 알겠지? 여기 대입해야 돼. 오케이? 됐나요? 잠깐만. m이 4일 때죠. 쏘리. 내가 착각했다. 난 이거 36 찾는 줄 알았는데. 미안. 그럼 k가 3일 때죠. 쏘리. k가 3일 때는 안 되니까 k가 4일 때부터 되는 거고요. 네. n값 찾을게요. 그럼 k가 4일 때니까 요따가 4 대입해봐. 요따가 4 대입하면 얼마야? 4의 세제곱보다는 크거 나왔고 4의 4제곱보다는 작거나 나왔고. 그지? 얘는 4 대입하면 2의 7제곱이죠. 그죠? 2의 7제곱. 되나요? 그럼 2의 7제곱보다는 크고 2의 몇이죠? 8제곱보다는 작거 나왔고. 그럼 공통부분은 어떻게 돼야 돼요? 공통부분은 얘는 공통부분이 안 돼요. 얘는 공통부분이 안 되고, 왜냐면 얘가 숫자가 더 크니까. 오케이? 그럼 이런 얘기 아니야. 128보다 크고 뭐보다 작고 64죠. 64보다 크거 나왔고 256보다 작거 나갔다. 이렇게 가는 거니까 128보다 큰 숫자가 돼서 최소값은 129가 되는 거죠. 이게 최소값. 그 다음에 최대값은 그냥 k에다가 6 대입했을 때가 최대가 됩니다. 딱 하나 생기죠. 얼마? 1024. 그래서 2개 더해 주시면 문제 정답 1153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12번 문제였습니다. 자, 확인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문제의 포인트는, 잘 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채연아 봐라.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야. 얘가. 그럼 연속 곱하기 불연속 어떻게 풀 거야? 라는 거거든. 문제 볼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고요.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가조건에서 x는 1, 2, 3, 4에서 불연속이래요. 그럼 가는 x가 1일 때와 2일 때와 3일 때와 4일 때 불연속이 확정이에요. 불연속점이 4개가 있어요. fx라는 함수가. 그 다음에 gx는 0이라는 거 네모치시고요. 자, gx는 0이라는 거. 얘가 무슨 역할을 할 거냐면 어차피 연속 곱하기 불연속의 형태가 될 텐데
gx는 0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 이 친구가 불연속을 연속으로 바꾸는 지점이 되겠죠. 두 개를 곱하는 거니까. 됐니? 그 다음에 얘가 뭘 갖나오라 했냐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 알파, 베타, 감마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랬을 때 문제 갑니다. hx가 다음과 같은 함수예요. fx 곱하기 gx 마이너스 t고 얘가 불연속점이 몇 개가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t래요. 그러면 잘 봐. 연속 곱하기 불연속 문제를 푸실 때는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불연속 의심점이야. 불연속 의심점은 이 문제에서 뭐냐? 얘예요. 두 개를 곱했을 때 불연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곱했을 때 이제 불연속 연속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fx가 확실하게 4개에서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들이 불연속 의심점이 되는데 지금 문제의 구조가 어떠냐면 이미 불연속이 확정된 4개의 점을 gx랑 적절히 엮어서 몇 개로 줄여야 되냐면 1개로 줄여야 돼. 이 구조죠. 그럼 이런 얘기 아니야? gx 있지. gx-t는 얘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거든. 위아래로 왔다 갔다. 그러면 이 친구 말고 얘를 갈게요. 얘가 0이 되도록 만드는 x값들이 몇 개가 돼야 돼? 1, 2, 3, 4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무조건. 즉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잘 봐. 요 구조로 갈게. 얘랑 곱했을 때 불연속점이 1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이미 불연속점이 4개야. 근데 얘가 갖고 있는 쉽게 말하면 소화기가 3개가 있어. 그럼 불을 끌 수가 있다고. 알겠니? 근데 그 지점들이 어디야? 1과 2와 3과 4야. 그럼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1, 2, 3, 4 중에서 몇 개여야 돼? 3개를 갖고 있어야 돼. 그렇겠죠? 그래야 곱했을 때 1, 2, 3, 4 중에서 1, 2, 3, 4 그 분란 지점 중에 3개를 끌 수가 있는 거죠. 알겠나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gx는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기억부터 갈게요. 기억. t가 0이 돼요. t가 0이면 fx 곱하기 gx가 연속이 되도록 만드는 거지. 그러면 얘가 0이 되면 되잖아? 연속함수가. 그럼 얘가 0이 되면 되는데 얘가 0이 될 수 있는 지점이 두 가지라고. 어떻게 세팅이 돼야 돼? gx가 0이 되는 지점은 등차 수열이 돼야 돼요. 따라서 x는 1과 2와 3이든가 아니면 2와 3과 4든가 둘 중 하나죠. 등차니까. t가 0이라면. 알겠니? t가 0이라면 1, 2, 3이든가 2, 3, 4든가. 됐어? 그러면 문제 보세요. 함수 hx는 어찌됐든 간에 얘가 되건 어쨌든 2라는 숫자는 무조건 갖고 있네요. 그럼 2에서는 무조건 뭐예요? 연속이죠. 연속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항상 존재하는 거니까 2일 때는.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니은 가볼게요. 니은이 중요한 건데, 니은이 제대로 해결이 되면 디귿은 그냥 거저 풀려요. 얘는 요새 구조가 그래요. 작년 수능도 그랬고, 작년 수능의 기억 니은 디귿도 그랬고, 니은이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많이 바뀌어. 요새는. 알겠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디귿이 좀 많이 어려웠다면 작년 수능에 나왔던 기억 니은 디귿은 그 속도거리 문제는 니은이 중요하고, 그 니은 해결하면 디귿은 그냥 니은 갖다가 바로 해결이 되는, 굳이 다른 계산할 필요가 없는 이런 구조인데, 얘도 마찬가지야. 얘 뭐냐면 잘 봐. 니은에서는 자 이렇게 했어. t가 0이 아니래. 그럼 t가 0이 아니다를 보는 순간에 이 친구가 y축 평행이동을 의미하죠. 그죠? 그럼 이 친구가 y축 평행이동을 의미하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생기네요.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 있죠. 그죠? 따라서 t가 양수일 때와 t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하면 모든 경우를 증명하는 거죠. 근데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게 왜 양수일 때 음수일 때가 중요하냐면 잘 봐. 원래 gx가 등차란 말이야. 그냥 gx가. 그래서 내가 gx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 최고차랑 양수니까 이렇게 해봐. 자, 이런 그래프라고 해봐.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고 얘가 감마야. 근데 요거를 살짝 들어 올려. 얘를 살짝 들어 올려서 자, 얘가 x축이 아니고요. 얘가 x축이 아니고 이렇게가 x축이라고 해봐. 아, 그럼 이건 밑으로 내린 거죠. 미안, 밑으로 내렸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 gx-t가 0이 되는 지점이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중에 3개가 돼야 된다고 그랬지. 문제 조건을 만족하려면. 재민아! 그죠? 그럼 잘 보세요. 요점이 1 아니면 2, 4가 돼야 되지 않겠어? 구조상? 아니, 잘 봐. 간격 봐봐.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 등간격이야. 등차야. 살짝 올라가. 그럼 x축이 올라가면 요 간격은 좁아지고 이 간격은 넓어지잖아. 그럼 순서대로 했을 때 만약에 얘가 2고 얘가 3이고 얘가 4면 야, 간격이 같아야 되는데 그림이 이상하잖아. 그지? 그럼 무슨 얘기야? t가 밑으로 내려가. 그럼 t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는 이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 미안.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는 t가 무슨 수라는 거야? 양수라는 거야. 마이너스 t니까. 그지? 아, 그러면 t가 0보다 클 때는 gx 마이너스 t라는 함수는 어떻게 된 거야? x-1, x-2, x-4구나. 이거예요. 됐어요? 지웅아, 눈 떠. 중요한 거 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잘 봐. t가 0보다 작아요. t가 0보다 작아. t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간다는 거거든. x축이. 그럼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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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는 지점. 이 1, 2, 3, 4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똑같죠? 간격이 벌어지고 짜그라들어요. 그럼 얘가 뭐겠어? 1, 얘가 3, 얘가 4라고. 아, 그래서 t가 0보다 작을 때는 gx-t가 뭐인 거야? x-1, x-3, x-4인 거구나. 이거예요. 위아래로 옮겨가는 게. 자,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g'3분의 g'2죠. 그지? 요거 했을 때 2가 나오니 라는 거는 뭐 하면 돼? 둘 다 미분해서 이 경우일 때 미분 한번 해보고 이 경우일 때 미분해서 3 대입하고 2 대입했을 때 2가 나오는지 확인만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잘 봐. 문제 가정이 t가 0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t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얘일 때도 성립해야 되고 미안해. 2가 아니라 t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g'3분의 g'2가 2가 되려면
이때도 성립해야 되고 이때도 성립해야 참인 거야. 둘 중에 하나라도 다른 값이 나오면 거짓이야. 알겠지? 오케이. 그럼 한번 계산 한 번만 보여드릴게. 자, 이 경우라고 해봐. 자, 이 경우야. 이거 미분하자. 미분하면 G'X는 곱미분하시면 되죠. 그럼 곱미분하시면 X-2 X-4 더하기 X-1 X-4 더하기 X-2 에이구 X-1 X-2 이렇게. 자, 그럼 갑니다.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 G' 뭐였죠? 분모가 3 분의 G'2요. 자, 이거 계산해 보시면 밑에 거부터 할게요. 자, 3 대입해봐. 여기다 3 대입하시면 3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여기는 3 대입하시면 2고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 더하기 3 대입하시면은요 2고요. 1이에요. 그래서 2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네. 됐어? 자, 그 다음에 2 대입합니다. 2 대입하면 0 되고 0 돼요. 얘만 계산하면 돼. 그럼 2에서 1 빼면 1이고요.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2네.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2가 나와. 그치? 야, 그럼 참일 것 같아.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이 경우도 해봐야 돼. 알겠지? 요 식의 경우도. 근데 여기서는 2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틀려요. 그래서 니은이 틀렸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 갑니다. 디귿! 여기 봐. 요 그림 잘 봐. 디귿은 이걸로 풀면 돼. 자, 잘 봐. 위에 거부터 할게. 위에 거 잘 봐. 위에 거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거거든.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감마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냐. 그러면 디귿은 이렇게 풀면 돼요. 마무리. 잘 봐. 자, 분홍색 겁니다. 여기가 알파야. 하얀색이 1이 알파보다 커 작어. 1이 알파보다 커 작어. 분홍색일 때는 커요. 1이 커요. x좌표가 여기 찍히니까 무슨 얘기야? 음수야? 곱하기 감마가 여기거든. 4가 더 크네. 감마보다 4가 커. 음수야. 곱해. 0보다 크고 나왔죠. 자, 파란색 겁니다. 알파가 여기에요. 1은 여기에요. 그럼 알파랑 1 중에서 누가 커요? 알파가 커요. 플러스예요. 곱하기 감마랑 4예요. 감마랑 4. 감마가 여기거든. 4가 여기야. 4가 더 크네. 그럼 뭐야? 미쳤네. 쏘리. 4가 여기야. 4가 여기고 감마가 여기야. 감마가 더 크네. 파란색은 플러스네. 그럼 곱하면 얼마야? 양수. 끝. 참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요. 됐죠? 네. 자,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 15번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코사인 법칙과 관련된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지수인 각을 2개를 세팅하면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 이 수학원에서는. 그러니까 미적분 하시는 분들이야 조금은 그래도 익숙한데 삼각함수 극한도형이라는 게서는 각을 여러 개 잡고 막 덧셈 정리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수학원 수준에서 봤을 때 미지수인 각을 2개를 세팅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잘 다뤄보지도 않았을 거고. 그래서 요 15번 문제가 그런 형태의 문제인데, 자, 일단은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할게요. 어떤 부분을 생략할 거냐면 문제에서 원이 2개가 주어졌잖아. 문제에서 원이 2개가 주어져서, 자, 그림 잠깐 봐봐. 같이. ABC가 직각삼각형이죠. ABC가 직각삼각형이라서 지름이 10짜리인 원에 대한 직각삼각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구할 거를 어디를 하나 각을 잡아 보냐면
CAB 있죠? CAB. 자, CAB를 알파라고 잡아볼게요. CAB를 알파라고 잡으시면 이따 그림은 그려드릴 건데, 자, CAB를 알파라고 잡고 여러분들 그림상에서 BDC 있죠? BDC. 보이세요? BDC. BDC라는 삼각형. 그럼 BDC라는 삼각형의 외접원은 위쪽의 원이야. 위쪽의 원. 그지? 그럼 거기서 이제 문제에서 AC와 DC가 같다고 그랬어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BDC는 몇 도가 되는 거냐면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사인 법칙을 쓰시면, 사인 법칙을 쓰면 위쪽의 원의 반지름이 나오고요. 위쪽의 원의 반지름이 5예요. 똑같이 5예요. 그거까지는, 그 과정은 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그림이 원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원 두 개가 합동인 원 두 개예요. 알겠지? 자, 그거까지는 생략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 그림을 볼게요. 잘 봐. 조금에는 내가 삼각형들만 그릴 건데 사인 쓰는 거라고요? 네, 사인 법칙. 자, 여기가 C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그 다음에 문제의 그림이 이등변 삼각형인 게 이렇게 하나가 있어서 여기가 D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잡은 게 알파라는 각을 여기다 잡았어. 그런 다음에 요 원의 중심 있잖아요. 요 원의 중심 O1이라고 할게요. 자, O1이랑 O2를 이어보면 O2를 이어야죠. 이으세요. 원 두 개가 나오면 O2를 이읍시다. 됐니? 그러면 잘 봐. O2가 여기쯤에 있고요. 얘를 그림이 요렇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O2예요. 그러면 반지름을 찾는 게 왜 중요하냐? 지금 합동인 두 원이잖아? 그럼 합동인 두 원이면 원과 원의 중심을 이은 거지. 자, 원과 원의 중심을 이었어. 그리고 BC가 뭐냐면 BC의 이름은 공통연이에요. 공통연. 그러면 잘 들으세요. 두 원에 겹쳐 있을 때, 두 원이 겹쳐 있을 때 원과 원의 중심을 이은 것과 공통연은 항상 수직입니다. 그죠? 다시 두 원에 대해서 두 원의 각각의 중심을 이은 선분과 공통연은 항상 수직이 되고요. 원에 대해서 잘 들어. 원과 원을 이은 요 노란색 선분이 반드시 공통연을 뭐 하냐면 수직 이등분해요. 중3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잘 봐. 야, 여기 직각이야. 여기도 직각으로 만나거든? 동일한 선분이. 그래서 얘랑 얘랑 평행해. 이렇게 두 개가 평행해. 알겠니?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니까. 그래서 쌤이 처음에는 이걸 찾고 나서 내가 그리고 그냥 부연 설명해 줄게. 내가 시행착오 겪은 거 얘기해 줄게. 이 문제 풀 때. 이게 평사거든. 그래서 이게 평사예요. 여기서 여기 이으면. 그리고요, 잘 들어봐. 반지름이 5짜리니까 요거 요거고 요거 요거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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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으면 C5,2B5원이 마름모거든. 그래서 내가 마름모랑 평사를 이용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 아직도 못 찾았어. 그래서 그냥 각 두 개 잡는 걸로 풀게. 알겠지? 좀 귀찮더라도. 잘 봐.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내가 나중에라도 가르쳐 줄게. 자, 이렇게랑 이렇게가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알파라고 잡고요.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것부터 가보시면 문제에서 구하는 게 AC 제곱이거든. 나 이 길이 구해야 되네 결국. 그치? 이 길이 구해야 되거든. 그럼 이 길이 구하는 게 요 길을 이렇게 쓸게. 자, 요 길이 있죠? 요 길이는 직각삼각형 잘 봐. 이만큼이 10이다? 그러면은 10분의
x가 여기를 x라고 잡으면 10분의 x가 코사인 알파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10 곱하기 코사인 알파예요. 사실 이게 삼각비 내용이긴 한데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삼각비 내용이긴 한데 아무래도 미적분한 친구들이 좀 유리하긴 해요. 이 문제는. 그래서 조금 봤을 때는 이제 선택 과목의 유무로 봤을 때는 완벽하게 좋은 문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확통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쓰는 방법, 이렇게 쓰는 걸 거의 하지 않거든. 미적분이랑 기하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많이 쓰는데 뭐 극한도형 할 때 맨날 쓰고 미적분에서 기하에서도 맨날 정사형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쓰고 그러는데 확통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좀 낯설 수가 있어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 왜냐면 삼각비거든. 엄밀하게 얘기하면 삼각비야 이건. 알겠지? 10분의 x가 코사인 알파니까 이 변의 길이는 10 코사인 알파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 됐죠? 자, 그럼 우리 뭐 구해야 돼요? 결국은 저 길이의 제곱을 찾아야 되잖아. 우리 뭐 구해야 돼? 코사인 알파 구하면 돼요. 이 문제의 답을 찾으려면. 그럼 코사인 알파를 찾으면 되는데, 자 가볼게. 여기서 내가 별의별 것도 다 해봤어. 여기서 수선 내려가지고 직각삼각형 닮음도 써보고 막 해봤단 말이야. 근데 너무 더 복잡해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요 문제의 포인트는요. 변을 삼각비로 표현하는 거야. 각 변의 길이들을 삼각비로 표현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자 가볼게. 요 길이부터 갈게요. 요 길이가 2등변이잖아. 여기가 2등변이거든. 2등변이니까 수선을 내리면 당연히 수직 2등분이 될 거야. 그럼 수직 2등분이 되는데 이렇게 점선으로만 그려줄게. 수직 2등분이 되거든. 그럼 이 전체 길이는 어떻게 나오냐면 2배에 일단 2배 해주시고 잘 봐. 빗변이 얘가 돼요. 얘가 돼. 10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요렇게도 코사인 알파죠. 또. 그럼 요 길이에 2배 한 거니까 2를 곱해주시고 이거분의 이거가 코사인 알파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10 곱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가 돼요. 요게 나와요. 그래서 20 코사인 제곱이 나와요. 그러면 요 길이 있죠 이제. 여기 짧은 요 길이 분홍색으로 한 요 길이가 얼마가 나오냐면 5에서 20 곱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를 뺀 거예요. 요 길이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잘 봐. 아까 마름모라고 그랬잖아. 내가 이렇게가 마름모라고 그랬잖아. 마름모의 특징은 대각선끼리 수직이등분해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거든. 그래서 요 점을 쌤이 뭐라고 잡았냐면 잡진 않았는데 요 점을 그냥 2라고 잡아볼게요. 2 없죠? 네, 2라고 잡아볼게. 교점을. 여기를 2라고 잡으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딱 절반이 돼서 5 곱하기 코사인 알파예요. 요거의 절반. 여기도 5 곱하기 코사인 알파. 그리고 나서 보조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릴 건데 어떤 보조선 그릴 거냐면 쌤이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이어. 자, 그래서 요 삼각형을 따로 빼서 그릴게요. 그래서 쌤이 지금 그릴 삼각형, 확대해서 그릴 삼각형은 D51, O2예요. 그럼 잘 봐. 네.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어디가요? 여기가 2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 F라고 잡으세요. 저 보라색 선이 이미 있었군요. 네. 보라색 선 길이는 당연히 아시죠? 5입니다. 반지름. 자, 그럼 잘 봐.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놨고 여기서 2라는 점이 있거든. 요 2라는 점. 그리고 문제에서 뭘 줬냐면 5, 2의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2라고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선을 딱 내린 게 F가 되는 이 그림이야 지금. 그리고 여긴 당연히 중점이고. 그러면
요 길이가 아까 분홍색으로 표현된 확대한 거니까 분홍색으로 표현된 뭐였냐면 5-20 곱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고 됐어? 그 다음에 요 각 있죠. 요 각을 내가 베타라고 잡을게요. 그래서 각을 두 개를 잡을 거야. 그럼 나는 등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 잘 봐. 이 전체 길이가 10 곱하기 코사인 알파야. 그리고 이 전체 길이가 5야. 그러면 첫 번째 코사인 베타예요. 코사인 베타는 전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알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 변형 쓰시면 자 갑니다. 2배 곱하기 5 곱하기 10 곱하기 코사인 알파분의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죠. 그러면 25 더하기 10의 제곱 100이라고 쓸게요. 100 곱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요거 분홍색의 제곱을 빼줄 거예요. 일단 계산이 역겨워요. 근데 그냥 완전 제곱식 전개해가지고 정리하면 나와요. 알겠어? 다 지워져. 지워질 건 다 지워지거든? 그래서 그게 얼마가 나오냐면 요게 계산하면 요렇게 나와. 3 곱하기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4 곱하기 코사인 세제곱 알파가 나와요. 이렇게. 분수 계산하시면 돼요. 약분 처리하시고. 됐나요? 이거랑 누구 연립할 거냐면 두 번째 요 삼각형이 지금 보라색 테두리 치는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야. 그래서 두 번째는 똑같이 코사인 베타를 구하는데 얘를 여기가 2잖아. 이걸 줬잖아. 그리고 요 밑변이 얼마였어? 이거의 절반이었잖아. 그래서 2분의 5 코사인 알파다. 이게 나와. 그래서 얘랑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코사인 알파 값이 나와요. 방정식이 됐죠. 자, 요게 어려워요. 이런 유형 되게 어렵습니다. 새로운 각을 하나 도입해서 두 개로 표현을 해주고 우리가 구하는 코사인 알파를 위해서 미지수로 잡아주고 이 두 개가 같은 건데 다른 표현을 한 거니까 이 두 개가 같다라고 방정식을 세워주는 논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3차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고요. 3차 방정식도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그냥 계산하시면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 요 계산은 8분의 1이 나와요. 그럼 이거 루트 씌울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건 AC 제곱이었거든. 근데 AC가 뭐였냐면 10 코사인 세타가 아니죠. 알파였단 말이야. 그럼 제곱하시면 100 곱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가 되니까 8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되고 약분 치시면 정답은 2분의 25가 나와서 문제 정답 2분의 25가 나오는 거였어요. 됐나요? 따르게 풀었어요? 그래서 따르게 풀어도 돼요. 아, 요 길이요? 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뭐 다양하죠. 여기 숨어있는 도형들은 많은데 그러니까 문제가 오류죠. 그렇게 내면 안 돼요. 작년에 교육청에서도 여러분들 10월 교육청 나올 텐데 조만간 보잖아. 다음 주에 보잖아. 그지? 다음 주에 보는데 작년 10월 교육청 29번 문제가 삼각함수 극한도형이었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었거든. 21번이. 그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하나도 안 쓰고 풀려요. 수능에서 그렇게 나오면은 오류예요. 그렇게 풀리면 안 돼. 그럼 문제 오류 신고하면은 그거 오류예요. 이의제기 돼요. 중학도형만 가지고 푼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설 문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사설 문제 중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쌤도 이 문제가 완벽히 막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25번 문제가, 6회 15번 문제가. 알겠니? 근데 이제 이런 논리로 출제를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너무 과한 감도 있고, 일단 각 두 개 잡는 것 자체부터가 별로 좋지 않거든? 각을 새로운 각 도입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뭐 풀다 보면은 이제 중학도형으로만도 풀리는데, 사실 중학도형만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수능 시험은.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도 푸는 거구나 참고해 두시고, 요 문제도 내가 여러분들도 수업하고 이제 재수생 애들도 수업하고 하면서도 얘기했었는데, 그냥 요렇게 푸는 거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의미 부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5번 문제는. 알겠죠? 자,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20번 가볼게요. 20번. 두 문제 남았는데, 이제 20번, 21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15번에 비하면. 소송 들어가겠죠? 전원 정답 처리되고.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작년에 생투가. 그래서 작년 수능에서 우리 성적표 늦게 나왔잖아. 일단 오류가 생기면 수능에서 안 되죠. 네. 뭐 평가원 모의고사도 오류가 생기면, 모평에서도 오류가 생기면은 난리 나는 마당에, 수능은 대입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데, 그지? 자, 가겠습니다. 20번. 근데 지금까지 쌤 기억에 수능이 30년이 넘은 시험이잖아. 수능이 94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됐거든. 근데 지금까지 수능 중에서 수학이 오류가 난 적은 없어요. 수학이 전원 정답 처리되고 한 적은 내 기억에 없어요. 네. 한창 이슈가 됐던 건 이제 국어라든가, 국어 세계지리가 한 번 있었고, 수능에서 세계지리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생명과학 2 있었고. 오케이. 수학 출제하시는 분들이 수학과 교수님들이시다 보니까 오류 자체를 그분들은 원래 안 내요. 그냥 성향상.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지 않아요, 수학과 교수님들은.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중에 내년에 수학과 가시는 분들 있으면 수업 들어보면 정말 깔끔해요. 정말 깔끔하게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뭘 하시는 거지? 이러면서. 왜냐면 그게 있어. 이공계열 교수님들이랑 문학계열 교수님들의 약간 특이성이 있는데, 특히 이공계열 교수님들은 자기 전문 분야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네, 정말 학문적으로는. 심지어는 수학에서도 해석학이나 미분 쪽을 전공하신 분들이, 확률론 전공하신 분들이 있거든. 이렇게 파가 나뉘는데, 확률론 전공하신 분들은 웬만한 학부생보다 미적분학을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정확히는 관심이 없으시죠. 머리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라서 수학은 그렇게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수능에서 큰 오류가 나지 않으니까 이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국어나 이제 탐구에서 조금 오류가 나죠. 영어라. 왜냐면 그런 것들은 문학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하게 표현되면 오류거든, 수능은. 그러니까 이런 여지도 있으면 안 돼. 3번도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여지도 있으면 안 돼, 수능은. 근데 매년마다 이의제기가 한 150건에서 200건씩 늘 올라오죠. 다 묵살되죠.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근데 정말 크리티컬하게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각 학계 교수님들까지 나서가지고 야 이거 문제 잘못됐다라고 한 게 작년 수능이죠. 작년 수능 생명과학 문제.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시되, 수능장에서 문제를 풀 때 정말 이거 이상한데 그래도 니네는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냥 푸셔야 돼요. 알겠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상한 거 같다고 그 한 문제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진상규명했다고 니네가 대학 보내주는 건 아니거든. 알겠지? 자,
20번 가겠습니다. 20번 문제는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잘 봐. fx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f2가 2f'이다 라는 관계식 하나 주어졌고, 자, 모든 실수네요. 넘겨볼게요. 모든 실수에서 잘 봐. 나 조건부터 갈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x, fx라고 써주시고 마이너스 2x제곱이라고 하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x로 묶으세요. x로 묶으면 fx 마이너스 2x가 되죠. 잠깐만, 뭐가 빠졌는데? f'이죠? 2가 아니라. 네, 미안. f'이 x가 돼요. 여기도 f'이 이렇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그럼 잘 봐. 얘 곱하기 얘거든?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 마이너스 f'이 x 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fx 마이너스 f'이 x라는 것도 0보다 작아야죠. 근데 조금 센스가 있었으면 요 식이 뭔처럼 보이면 좋냐면 접선처럼 보였으면 잘 보신 거야. 바로. 알겠니? 그럼 실제로 내가 접선을 한번 구해볼게. 이런 형태가 나와 있으니까 F'2를 기울기로 간다. 이게 다 누가 봐도 접선의 기울기처럼 생겼잖아요. 실제로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럼 이게 실제 접선인가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자, fx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 얘가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예요. 이렇게 돼 있고요. 잘 봐. f'x를 구하면 f'x는 이 친구가 어떻게 될 거냐면 그냥 미분을 한번 써볼게. 3x제곱 더하기 2ax 정도가 되겠네요. 그지? 자, 그럼 a값부터 찾을게요. a값 어떻게 찾으면 돼요? 카조건 있잖아. 여기다 2 대입해봐. 여기다 2 대입하시면 8 더하기 4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다 2배 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다 2배 하시면 되니까 여기다 2배 하시면은 2배에서 2 대입하시면 여기 2 대입하면 12. 그 다음에 더하기 4a 8a죠. 4a니까 8a 2배 하신 거 요렇게. 아닌데? 내가 잘못 쓴 것 같은데? 12 더하기 4a에다가 2배 한 거죠. 여기다 2 대입하면 10이 나오고 여기다 2 대입하면 4a 나오니까 거기다 2배. 그죠? 뭐 요런 관계식 하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요거를 직접 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A, B 문자 2개고 식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거든. 더 이상 끌고 나갈 수가 없어. 근데 잘 봐. X는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내가 슬쩍 구해보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잘 봐. Y는 F'이 곱하기 X-2 더하기 F이거든. 그럼 이거 전개하잖아. Y는 F'이 X 빼기 2배의 F'이 더하기 F인데, 가해식에서 EF'2를 넘기면 이 값이 되고요. 이게 0이에요. 그래서요. X는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F'E X가 되고요. 이 친구는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되죠. 그래서 요 모양이 나와요. 요게 여기 있죠. 그래서 뭐 식을 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잘 봐. 이런 느낌이거든. fx에서 얘를 뺐을 때 x가 0보다 큰 쪽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게 0보다 작아야 돼요. 그지? 근데 이게 뭐야? 모든 실수에서 성립을 해야 되잖아. 맞아? 모든 실수에서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지? 그러면 결국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연속이 돼야 돼. 얘도 연속함수고 얘도 연속함수고 얘도 연속함수고 얘도 연속함수니까. 그죠? 그럼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양수가 돼야 되고 0보다 작은 쪽은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항상. 그러려면 뭐밖에 없어? F0은 0밖에 안 되죠.
0을 대입했을 때 왼쪽 극한 오른쪽 극한이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이 문제의 결론입니다. 이 문제의 결론은 F0가 제로가 되면 돼요. 그럼 F0가 제로라는 뜻은 결국 뭐가 돼요? B가 0이라는 뜻이 되죠. 그럼 끝났어요. 얘가 0이구나가 나온 거지. 그래서 A값 찾아주시면 답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fx가 뭐가 나오냐면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이렇게 나와요. 얘가. 됐죠? 자, 확인하시고 얘가 마이너스 4가 나와서 여기다가 5 대입하시면 되거든. 그럼 5 대입하시면 f5라는 값은 5의 세제곱 125에서 100을 빼주시면 되니까 문제 정답 25가 나오면 됩니다. 자, 이게 20번 문제였고요. 자, 마지막 21번 갈게요. 21번도 별표 하나 쳐주세요. 이것도. 자, 21번 문제 빨리 풀겠습니다. 잘 봐.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 삼각함수 방정식 문제가 나오면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건 두 가지 쓰시면 되거든.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는 주기성과 대칭성을 물어보기 위해서 출제하는 거예요. 이게 출제 의도예요. 삼각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알겠니? 그러니까 주기성과 대칭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된다는 건데, 자, 잘 봐. 문제에서 요거를 딱 봤을 때 조금 센스가 있으면 여기 네모쳐봐. 2분의 루트 2 있죠? 2분의 루트 2가 언제냐면 사인과 코사인이 같아질 때예요. 특수각이죠. 그러니까 항상 삼각함수 문제가 나오면 특수각에 대한 감각은 늘 살아있어야 돼. 1대 1대 루트 2라든가 45도 혹은 1대 루트 3대 2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숫자들이 눈에 익은 숫자들이 딱 나오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체크하셨어야 되고, 자,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죠.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두 개로 쪼개보면 얘는 sin 6x라는 함수랑 k가 만날 때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6x라는 함수랑 k가 만날 때예요. 이 두 개가. 이 두 개의, 자, 잘 봐. 곱셈이니까 합집합이에요. 합집합. 하나만 만족해도 되잖아. 그래서 요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고 그 값들을 바로 A1, A2, A3이라고 하겠다. 이게 실근이지. 됐니?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기준점을 하나 줍니다. 어떤 기준점을 주냐면 첫 번째 A1과 A4를 더한 게 15분의 4파이야. 이렇게 준 거지. 됐어? 15분의 4파이.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한 주기만 딱 예쁘게 그려볼게요. 잘 봐. 첫 번째, 하나의 주기 안에서는 뭘 찾는 거냐면 대칭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하나의 주기 안에서는 대칭성을 분석하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한 주기를 딱 그려볼게. 이 친구의 한 주기가 얼마냐면 사인 6x랑 코사인 6x 똑같이 6이 곱해져 있으니까 주기는 3분의 파이죠. 그죠? 주기는 2파이에다가 6분의 1 곱하니까 한 주기가 3분의 파이야. 그래서 쌤이 좀 크게 그릴게. 하나, 8칸으로 쪼개자. 하나, 둘, 좀 크게 그릴게요. 한 주기를. 한 주기만 그리면 돼요. 그런 다음에 자, 여기를 3분의 파이라고 잡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사인이랑 코사인 그릴 건데 잘 봐. 얘 1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자, 사인 그렸어요. 이게 사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사인은 연두색으로 그릴게. 코사인은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오고요. 여기 돼서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딱 그렸어요. 자, 그래서 연두색이 코사인이고요. 주황색이 사인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그려놓고 나서 구해야 되는 거에 주목을 해볼게요. 우리 뭐 구해야 되냐면 A 11이야. 11번째. 야, 그럼 11번째까지 갈까? 이걸 다 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삼각함수의 특징은 하나의 주기 안에서 그려지는 특징들이 그 다음 주기도 그대로, 그 다음 주기도 그대로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게 포인트니까 우리는 정확히 하나의 주기만 파악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K를 그릴 건데 K의 위치가 힌트라는 거야. 왜 힌트냐? 여기가 2분의 루트이거든. 사인과 코사인이 만나는 주죠. 그러면 걔보다 어떻대? 작아야 되니까 선을 대충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보면 얘는 만나는 지점이 균등해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사인 만나고 코사인 만나고 사인 만나고 코사인 만나는 구조로 가요. 근데 만약에 K값의 범위가 0부터 1까지라고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이 경우와 이 경우로 나눠서 풀어주셔야 돼. 다르지. K가 이거보다 K가 당장 2분의 루트 2만 돼봐. K가 2분의 루트 2만 되면 한 주기 안에서 교점이 몇 개 생겨?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생겨요. 위에는 4개가 생기는데 그때는 바뀌죠. 코사인 먼저 만나고 사인 2개 만나고 코사인 만나고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케이스 나눠줘야 돼. 근데 그나마 좀 쉽게 출제한 거는 케이스를 한 가지 경우만 국한해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요 점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A1이야. 그 다음에 쌤이 색깔 구별하는 거 잘 봐. 여기가 뭐야? A2야. 그 다음에 요 세 번째가 뭐야? A3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야? A4야. 자, 쌤이 2개는 빨간색으로 쓰고 2개는 노란색으로 썼죠. 이유가 뭘까? 빨간색은 사인이랑 만나는 애고요. 노란색은 코사인이랑 만나는 애야. 구별한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쓸 거야? 대칭성 활용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칭성. 자, 분홍색 보세요. A1 더하기 A3입니다. A1 더하기 A3은 요 친구의 뭐야? 요 친구가 중점이죠. 그럼 요 친구는 몇 분의 몇 주기냐면 항상 요 위치는 몇 분의 몇 주기야? 4분의 1주기야. 그래서 기본 그래프들에 대해서는 주기의 위치도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전체 주기에 상관없이 전체 주기가 2파이건, 3분의 파이건, 6파이건 상관없이 요 위치 사인이 요렇게 툭 튀어나오는 위치는 항상 주기의 4분의 1. 4분의 1 주기. 그럼 그거에 2배 한 개, 2개 더한 거잖아. 중점이니까. 그럼 얘는 몇 주기가 되냐면 2분의 1 주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A1과 A3을 더한 건 6분의 파이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알고 있는 거 바로 갈게요. 노란색 갑니다. 코사인이랑 만나는 거. 코사인은 이쪽 부분에서 만나면 가운데가 뭐가 돼요? 정확히 반주기가 되죠. 가운데가 절반 주기가 되니까 2개를 더하면 완벽한 주기가 돼서 3분의 파입니다. 자, 그럼 내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게 A1 더하기 A3 있고 A2 더하기 A4가 이렇게 나왔어.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관계식이 뭐냐면 이거잖아. 이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이용할 건데 여기서 대칭성이, 자, 여기까지는 잘 찾거든? 근데 여기서 대칭성이 하나가 더 숨어 있어요. 하나가 더. 하나가 더. 오케이? 어디 숨어 있어? 이렇게도 대칭이에요. 요게 포인트야. 색깔이 다른 애도 대칭이 되죠.
어디서? 요 교점에서. 그리고 잘 들어. 여기는 몇 분의 몇 주기냐면 여기는 사인 기본함수 그래프와 코사인 기본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 첫 번째로 만나는 교점은 몇 분의 몇 주기냐면 8분의 1주기예요. 이 정도는 외우고 있는 게 좋다고. 빠르게. 이게 8분의 1주기야. 그럼 여기가 몇 분의 몇 주기냐면 여기는 참고로 마이너스에서 만날 때도 있잖아. 마이너스에서 만날 때는 몇 분의 몇 주기냐면 이게 8분의 5주기예요. 그래서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를 조금 빨리 푸시고 싶으면 기본함수 그래프를 8등분 하는 게 좋아요. 8등분. 8등분 정확하게. 알겠죠? 8등분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한번 자르고 여기서 한번 자르고 여기 한번 자르면 4등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자르고 여기 한번 자르면 8등분 돼요. 알겠죠? 뭐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는데 외우고 있으면 좋고. 자, 그럼 갑니다. A1과 요거 한 개씩이 나와. A2를 더해. 그게 얼마냐면 8분의 1주기니까 8분의 1에다가 3분의 파이를 곱한 거고 2개 곱한 거니까 2배. 중점에 대해서. 그래서 이 친구가 얼마 나오냐면 12분의 파이가 나와요. 자, 그럼 요거 연립할게요. 자, 갑니다. A1과 A2를 더한 게 12분의 파이고요. A2와 A사가 아니라 A1과 A4를 연립한 거. 아니다, 이렇게 가자. A2와 A4를 연립한 거 있죠? 요게 3분의 파이예요. 그럼 이걸 왜 연립하냐? 자, 이제 구하는 거 가볼게. 구하는 거는 뭘 이용해? 주기성 이용할 거야. 내가 구하는 게 뭐야? A11이야. 그러면 이런 얘기 아니야? 이 그림이 다음 주기에서도 반복되고 그 다음 주기도 반복되고 그 다음 주기도 반복되지. 그치? 근데 이게 얼마야? 이게 A1, A2, A3, A4 한 주기 안에서 몇 개씩 생겨요? 4개씩 생겨요. 그럼 11번째잖아. 11번째. 그럼 11번째니까 11은 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3이죠. 11은 4로 나눈 나머지가 3이죠. 그럼 A11과 같은 역할을 하는 여기서의 얘는 누구야? 얘예요. 얘랑 똑같아요. 즉 이런 얘기죠. A11은 A3에다가 몇 주기 더해주면 돼? 2주기 더해주면 딱 A11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요? 이것만 구하면 된다. 근데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야 돼? 이걸 알아야지. 왜? 2개 더한 게 6분의 파이라는 거 아니까 이것만 알면 되잖아. 그래서 이걸 구하자. 어떻게 해서? 연립해서. 네, 연립해서. 갈게요. 얘에서 얘 빼세요. 밑에 거에서 아래 거. 밑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뭐야? A1의 마이너스 더하기 A4죠. 그게 얼마야? 3분의 파이에서 12분의 파이를 빼요. 그럼 12분의 3파이에서 빼니까 얼마가 돼요? 12분의 4파이에서 빼니까 4분의 파이네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있잖아. A1 더하기 A4가 뭐야? 15분의 4파이야. 됐니?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이제 뭐해? 내가 궁금한 건 A1이야. 내가 궁금한 건 A1이니까 빼세요. 빼버려서 정리하면 A1이 뭐가 나오냐? 정확하게 120분의 파이가 나와요. 자, 그럼 끝났습니다. A1이 120분의 파이니까 A3은 뭐가 되냐면 여기다가 120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넘기면 되지. 그럼 6분의 파이에서 120분의 파이 빼주시면 되니까 120분의 20에서 빼주면 되기 때문에 120분의 19파이가 돼요. 이게 A3이야. 됐나요? 자, 그럼 이게 A3이니까 답은 A11은 120분의 19파이에다가 더하기 2주기죠. 2주기니까 3분의 2파이를 더해주시면 답입니다. 그래서 통분하시면은 얘가 120분의 40이죠. 아닌데? 40 곱하니까 80이죠. 80이라서 99가 나와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약분하시면 얼마가 돼요? 문제 정답은 40분의 33파이가 나와서 정답은 73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삼각함수 그래프가 갖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인 주기성과 대칭성 명확하게 파악해서 문제 적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알겠니? 그리고 여기까지 대칭성 찾을 때는 괜찮았는데 요렇게도 대칭이 된다는 걸 몰랐으면 조금 헤맸을 수 있는. 알겠죠? 사인과 코사인도 교점에서 대칭이 될 수 있다는 거. 요거까지. 오케이? 네.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시고요. 6회는 여기까지 마무리.